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입니다. 포뇨 아기 물고기 저 푸른 바다에서 찾아왔어요. 오늘은 어른이고 싶은 어른이들을 위해서 작품 벼랑이의 포뇨를 들고 왔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보기 좋은 동화 같은 비주얼의 작품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이자 히사이 시조가 음악을 담당한 지브리의 띵작이죠. 바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물고기 소녀 포뇨는 따분한 바다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급기야 아빠 몰래 늘 동경하던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육지로 올라온 포뇨는 그물에 휩쓸려 유리병 속에 갇히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때마침 해변가에 놀러 나온 소년 소스케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소스케와의 즐거운 육지 생활도 잠시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바다의 주인이 된 아빠 후지모토에 의해 결국 포뇨는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동생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포뇨는 소녀의 모습으로 변해 거대한 파도와 함께 소스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마을이 잠기게 되죠. 포뇨의 엄마 맘마레가 말하길 포뇨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되면 마법의 힘을 잃게 되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찾아 떠난 소스케와 포뇨는 바닷속 모두가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소스케가 포뇨가 물고기여도 인어여도 인간이어도 좋다고 말을 하자 포뇨가 완전한 인간이 되며 물난리가 잠잠해지게 되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들 이 포뇨라는 작품 원래 보셨었나요? 네. 전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이번에 어른이 돼서는 처음 본 거였는데 이 영화에 관전 포인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 한국어 더빙된 성우 버전으로 봤었어서 그렇게 막 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어판으로 자막으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소스케 목소리가 엄청 어린아이 같아서 놀랐는데 실제로 아이들 캐릭터 모두를 그 진짜 아이들인 성으로만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봤던 센가 치히로나 하울은 뭐 한 14만 장 정도 그려서 만들었는데 이 벼랑이의 포뇨는 직접 17만 장의 그림을 그려서 만든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바라기 집에 있는 토키 할머니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사실은 이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의 어머니를 바탕으로 만든 인물이고 포뇨의 이 귀여운 생김새는 그냥 목욕탕에 있는 금붕어 장난감을 보고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후지모토는 그 지브리 직원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사진을 봤는데 진짜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미남이신가 봐요. 네,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선글라스 네. 그리고 소스케는 미야자키 감독의 아들을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라고 귀여워. 합니다. 네. 근데 이 포뇨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저는 되게 예쁜 비주얼을 좋아하긴 했는데 뭔가 나중에 다 바다에 잠기는 듯한 부분이 마냥 아름답진 않아서 좀 무섭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포뇨에 나오는 헤일이 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헤일이 되게 그 포뇨가 처음 바다에 올라올 때 처음 이렇게 생기잖아요. 엄청난 크기로.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까지 되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감독이 재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쓴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봤어요. 근데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막 뭔가 되게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 바다에 잠긴 마을이 약간 사후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결국 이 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 나는 거기까지 예술적인 그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완전 똑같았어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빼미님은요? 저는 처음에 헤일이 올라올 때는 일본에 워낙 쓰나미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소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그 용궁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그 아빠랑 네. 아기 동생들이 사는 그쪽은 그냥 일본이 해일이 많이 오니까 뭔가 이런 바다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옛날부터 해왔지 않을까? 나는 일본의 민속 신앙을 모르지만 우리 단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상상을 했지 않을까? 워낙 섬나라다 보니까 왜 그걸 바탕으로 그려냈나? 또는 그게 없어도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무한의 창조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헤일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본 분들이 되게 좀 많은 의견들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브리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영화마다 괴담이 꼭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뇨의 괴담을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그 토끼 할머니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인면허가 올라오면 마을에 쓰나미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인면허가 포뇨를 의미하는 거고 쓰나미로 인해 이 섬이 침수되어서 섬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들이 사후세계에서 다시 만났다라는 약간 괴담 같은 해석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저희가 생각한 거랑 얼추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그 마지막에 그 바닷속에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다리가 다 나와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 물고기처럼 보이는 그 파도가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파도가 쳤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아이들에게만 보이고 어른들은 그걸 그냥 거센 파도라고만 느낀대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 소스케의 아버지는 그 물고기 같은 파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거센 파도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일로 인해서 이 스물된 마을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이 대봉기 시대의 물고기들이고 그 중간에 포뇨랑 소스케가 만나는 배 타고 있는 부부도 다이쇼 시대의 부부라고 해요. 이게 2008년 작품인데 이런 과거의 좀 시대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나 물고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승과 저승이 섞여 있다. 그래서 약간 사후세계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 영화 속의 헤일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을과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후지모토가 뭔가 마법 생명의 물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법이 담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후세계에 관한 해석보다는 아이들이 이 바닷속 어딘가에 나의 친구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뭔가 포뇨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영화가 아닌가라고 좀 밝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항상 뭔가 이런 괴담들이 돌아다닐 때면 항상 다 그거 아니다. 네, 수습을 순수한 내용인데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개연성과 인간성을 좀 주시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알쏭달쏭한 게 이 지브리만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한번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하려고 원래 했던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행동한다고? 좀 뜨악 싶었던 부분들이 3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좀 모아봤어요. 근데 모아보니까 다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라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모님은 누구일지 한번 뽑아보는 건데요. 좋습니다. 포뇨와 소스케만 내버려 두고 해바라기 집으로 가는 소스케 엄마 리사 대 포뇨를 가둬두고 포뇨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포뇨 아빠 후지모토 대 딸이 물거품이 돼도 괜찮다라고 하고 포뇨를 정말 가끔 찾아오는 포뇨 엄마 맘마레 요 3명의 부모님들이 주되게 제일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자식이라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모님은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볼까? 이름으로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후지모토. 포뇨를 가둬둔 후지모토. 전 후지모토예요. 저도 후지모토. 진짜 저는 맘마레. 오.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뜨악해서 만든 이 밸런스 게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는 리사 때문이었어요. 아니 근데 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리사가 당연히 제일 괜찮은 부모님이지만 갑자기 포뇨랑 소스케만 두고 할머니 집으로 간다고 한다고? 약간 이런 띠용 하는 측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그럴 수 있거든요. 응. 애들 놔두고 응.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놔두고 음. 다녀올 수 있지. 그리고 소스케가 얼마나 의젓한 애기예요. 그런 애기면 그건 맞긴 놔두고 해요. 다녀올 수 있어. 근데 헤일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쵸, 차 타고? 건너가지 말라 하는데 음. 무시하고 집으로 가는 장면을 보고 저는 뭐 집에 꿀단지 숨겨놨나? 집에 혹시 어마어마한 지하 벙커가 있나? 이 생각을 그쵸, 그쵸. 했거든요. 그 장면에서 리사가 저는 조금 이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공감하는 게 저는 그러면은 집이 엄청 높은 데 있어서 안전한가 생각을 했는데 높은 데 있긴 한데 뭔가 안전한 정도로 높은 것 같진 또 않아가지고 너무 위태위태해 네, 보이지 맞아요. 않나요? 거기 겨우 집만 살아있을 것 같은 2층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안전함이라 저도 조금 띠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각자 우리 후지모토랑 만마레 이렇게 뽑아봤는데 매미님은 왜 후지모토를 뽑으셨나요? 일단은 나머지 둘은 그러니까 제가 자식이라고 했을 때 나만 놔두고 뭐 해바라기 집으로 가는 엄마 뭐 이유가 있겠거니 싶을 것 같아요. 애기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그리고 가끔 보면서 물거품이 돼도 괜찮다고 하는 만말에 어차피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속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맞는 말이다.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빠? 저는 이 밑에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포녀였어도 뚫고 나갔다. 당연하죠. 포뇨 2인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동생들도 구해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뭐 밖에 나가서 좀 힘든 일을 겪더라도 어쨌든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단 낫다라고 설득할 것 같아요. 저는 맞죠. 언니로서. 저도 공감하는 게 일단은 다른 뭐 리사나 만마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로서 뭔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후지모토는 맞아. 일단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하라는 대로 뭔가 갇혀서 해야 되는데 라푼젤도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평생 살 수 없어서 무조건 포녀처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기에 가장 빡센 부모님은 계속 부딪혀야 하는 후지모토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둬두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합리적 그래서. 이유가 있는 느낌이 음. 아니죠. 오 그래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약간 그 금쪽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하면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잔식이랑 본인이랑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얘는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힘들었던 걸 얘가 안 하게 해주겠어. 이렇게 너무 자기 프레임에 맞아요. 씌어있는 인물인 것 같아서 맞아요. 아주 부모 난이다고 높습니다. 자기가 인간이었던 시절을 되게 혐오해서 포뇨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미 생각을 맞아. 하고 그렇게 제어를 하려고 답정너죠. 답정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는 포뇨 아빠가 포뇨를 자꾸 잡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헤이를 이렇게 잡아오고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포뇨가 애가 보통 말괄량이가 아니잖아요. 일단 맞기는 이런 애기가 있으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포뇨 아빠, 그러니까 리사가 굉장히 애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엄마라면 포뇨 아빠는 되게 반대인 거죠. 리사 엄마랑 맞아요. 그 보호하려는 게 강해가지고 애를 내 품 안에 이렇게 넣어놔야겠다. 물론 그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아빠가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지만 난 다시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포뇨 엄마는요. 이 마지막에 막 리사랑 말을 할 때 막 딸이 물거품이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물거품에서 왔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애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저희 엄마가 나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혜원이는 썸머는 저희 엄마가 만약에 저를 이렇게 막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썸머 너는 뭐 어떻게 됐든 난 상관없고 자유롭게 살렴 막 이렇게 말하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의 무관심이 더 제 성격엔 싫어서 이 만말의 캐릭터가 더 뭔가 싫을 것 같아요. 아빠야 나를
간섭하는 게 내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쳐. 엄마는 나 자주 보지도 않으면서 왜 내 뭐 이래라 저래라 해? 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완전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구속되는 게 싫기 때문에 성향 차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랑과 관심을 그러니까 좀 더 모성애와 중요시하는지. 부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 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모성애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부성애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게 그냥 사람마다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방금 말하면서 너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래요. 기분이 살짝 안 좋네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포니 아버지처럼 대하시는데 저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힘든가 지금 봐요. 이분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알겠습니다. 그 포뇨 하면은 또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꽤 많은데 뭐 소스케랑 포뇨가 다시 재회했을 때 서로 안아주는 장면이라든지 명장면이 꽤나 많아요. 근데 저한테 명장면은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포뇨에 나오는 음식들이 정말 생동감 있고 실제로 꼭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톱을 제가 좀 뽑아보자면 햄 샌드위치랑 그 스프 없는 라멘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샌드위치가 어느 장면에서 나왔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소스케가 포뇨를 처음 만난 후 그 양동이에 물을 채워주잖아요. 거기에 포뇨를 담고 엄마에게 받은 샌드위치를 나눠주는데 이 포뇨가 샌드위치 속 햄을 덥석 물어서 다 삼키는 이 장면인데요. 그 샌드위치가 엄청 탱글탱글하게 보이고 야채도 막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햄 샌드위치가 후보 1번이고요. 후보 2번은 스프 없는 라멘입니다. 이 라멘이 정전된 집에서 소스케의 엄마가 추위에 떠는 소스케랑 포뇨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게 실제 모티브가 된 라멘이 있는데 니신 치키 라멘이라고 이게 작품 속의 음식처럼 스프 없이 뜨거운 물만 넣으면 되는 라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사실 시금치 라멘을 엄청 좋아해서 시금치. 그걸 그리고 싶었는데 시금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오, 파를 진짜요? 넣은 스프 없는 라멘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 맘마 이 포니 엄마도 사실은 아귀로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려서? 네, 못 그려서 그냥 친숙 제일 편한 사람으로 아기? 그린 거라고. 그래서 완전 감독님에게도 한계라는 네, 것이 있었군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랍네요. 그럴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기였으면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보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저희 아까 밸런스 게임에서 다 그 엄마를 고르지 않았을까. 아기라는 비주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으로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샌드위치 대 스프 없는 라멘.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어렵다. 이거 어려워. 상황적 모먼트도 좀 고려를 하면서 한번 골라볼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햄 라멘. 샌드위치. 진짜요? 두 분이 샌드위치이신 건가요? 네. 저는 그 제가 상황적 모먼트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이 라멘을 먹는 폭닥폭닥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 그 전까지 막 헤일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솔직히 막 그 차가 위험한 파도를 지나서 집에 엄청 위험하게 딱 도착을 했는데 이 포뇨랑 소스케가 제외를 하면서 파도가 싹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애들 물기를 이렇게 리사가 다 닦아주고 이제 앉아서 라멘 먹자 하는 그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라멘을 꼽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샌드위치를 고르셨나요? 근데 그 분위기는 진짜 인정을 하는 게 뭔가 없던 기억도 추억을 만들어낼 것 같은 뭔가 친구네 어머니 집에 가서 맞아요. 친구 엄마가 만들어준 응. 그 집만의 특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얘네들도 처음 본다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추억 보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햄 샌드위치를 왜 골랐냐면 이 물고기 모양의 포뇨잖아요. 이때는
근데 햄만 빼먹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맞아요. 햄을 줘도 되나? 이러면서 보는데 음. 이렇게 먹는 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첫 만남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장면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인상 있다. 깊은 장면이었어서 아. 샌드위치를 골랐습니다. 저는 이 상황적인 거를 고려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레오님이. 네. 근데 저는 이 샌드위치 먹는 게 얘가 차 안에서 먹잖아요. 음. 학교 가기 전에. 원래 학교 가기 전에 부랴부랴 먹는 아침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입으로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예, 게다가 김밥, 아. 막 샌드위치, 막 엄마가 음. 싸준 이런 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 보면서 맛있겠는걸? 엄청난 아침 식사인걸?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이 햄이 어떤 햄인, 뭐 고무 햄인 건지 너무 쨍글쨍글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쫀득해 보이는 탱탱한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 보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라멘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지만 이 짠득짠득 햄은 무슨 맛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 가만 보니까 둘 다 리사가 만든 음식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햄을 통째로 뺏겼는데도 되게 승질 내지 않고 햄 맛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소스케가. 너무 햄 좋아하나 봐. 이러면서. 스윗해. 그 캐릭터가 너무 애기 맞아요, 키키하고 맞아요. 귀여워서 음, 그것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번외로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센가치히로도 했고 하울도 했으니까 또 지브리 하면 사실 영화마다 음식이 좀 유명하잖아요. 하울의 경우에는 그 하울 계란이랑 그렇죠 햄 베이컨이 있는 하울 정식이 있고 센가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들한테 대접하는 엄청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들과 비교해서 이 포뇨의 음식까지 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면 어떤 걸 고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나요? 하나, 영화 제목으로 그럴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싸워요, 하울. 움직이면서. 다 다른 건가요? 갈렸네요. 아니요, 응, 둘이 아, 하울이고. 저는 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골랐냐면 나머지 음식은 맛이 궁금한 거지 메뉴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응.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은 느낌이고 한국 정식은 샌드위치, 뭐 라멘 다 먹어봤고 일본 가도 먹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대체 그 신들의 음식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만두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감자만두 같기도 맞아요. 하고 뭔가 물컹거릴 것 같으면서도 흐물흐물 헤베베 이런 식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본 유튜버 분이 직접 만드신 건지 안 그러면 일본에서 그런 걸 취급하는 가게에 가신 건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신들의 음식을 먹고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주얼은 구현을 했지만 맛은 모르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되게 궁금하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음.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팔랑되네요. 이게 또 인간이길 포기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인 게 아닌가. 먹고 돼지가 돼지가 될 돼도 좋을 정도로 둘이 먹다 둘 다 돼지가 돼도 좋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인 그런 거니까 마음도?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최종 보스를 먼저 말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도 하울 정식 왜 고르셨어요? 골랐는데 그것도 분위기가 또 한몫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하울의 집에서 캐시퍼가 이렇게 탁 해서 만들어주는 그 음식과 그리고 너무 완벽한 조합이지 않나요? 그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이게 실제로 실사가 제일 많이 된 음식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사가 많이 됐는데도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니라는 좀 아쉬움 때문에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조합으로 안 먹어보셨어요? 그 조합으로 한 번도 그리고 그 프라이팬에 꼭 모아서 먹어보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먹어보고 근데 싶어요. 한 후라이팬에 하려면 되게 불 조절 잘해야 되는 거 알죠? 캐시퍼가 엄청난 친구예요 정말.
저도 그 하울 정식 골랐는데요. 음. 왜냐면은 저는 그 소리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아, 불이 맞아요. 타닥거리는 소리랑 계란 깨는 소리랑 자글자글하는 소리. 그게 되게 저의 입맛을 굉장히 돋궈줬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 캘시퍼가 계란 껍질을 먹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계란 껍질이요? 아니 걔가 이렇게 계란 껍질을 던져주면 먹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너무 맛있게 먹길래 되게 맛있게 먹는다라고 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기회가 되면 재현을 해봐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폭력 아닌가요? 맛있겠다고 근데 하셨어. 실제로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나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계란 껍질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계란 껍질을 먹어봤다는 댓글을 봤어요. 저의 상위 호환 버전의 분이셨나 봐요. 근데 너무 맛이 없고 막 먹으면 사실 아무래도. 아프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팠다 이런 후기를 봤어요. 그분이 다행히. 간접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살아 계셨네요. 저희가 가정통신문 종이까지는 먹어봤는데 계란 껍질은 생각도 못해봤어요. 가정통신문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계란 껍질이요? 안 안 되죠 될 사실. 것 같아요. 안 되나 성분이? 근데 가정통신문 종이는 좀 다들 먹어보지 않아요? 종이요? 종이는 먹어보죠. 응. 왜 먹죠 그거를? 안 먹어봤어요 종이? 학교에서 나눠주면 손으로 좀 왜 먹? 진짜요? 어렸을 때는 한 보통 번씩, 호기심에 예. 한번 먹어보지 않나요? 그리고 그 종이 중에 가정통신문 종이가 제일 먹을 수 있게 흐물거리는 느낌? 진짜요? 저는 프린팅이 돼 있잖아요. 진짜 더럽죠. 더럽다는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잘 안 그거 하니까. 통째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 모서리 좀 떼서 가생이를 떼서 네, 먹는 그쵸, 그쵸. 거죠. 그걸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도라에몽 시험지 그거 마냥 이렇게 왕 먹는 게 먹진 아니잖아요. 않죠. 이상한 거 많이 드셔보셨네요. 저 꽃은 빨아봤어요. 꿀. 에? 아 그건 해봤죠. 근데 안 해봤는데. 꽃잎은 먹지 않았고 철쭉꽃 맞아. 그 안에 꿀 이렇게 쏙 빨아봤어요. 빨면은 꿀이 나온다고. 철쭉 막 독 있지 않아요? 그 보라 색깔 꽃 같은 어, 거 있어요. 어. 이게. 신분홍색 막 먹을 수 피는 거 있다고 화단에. 그랬어요. 살아 있으니까 많이 증거인 먹었는데. 거죠. 많이 원래 먹었는데. 이 시절 애기들은 강해요. 아. 마지막 그런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그 할머니들도 나오고 되게 포뇨 자체가 이미 엄청 귀엽잖아요.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최애캐는 누구인지 한번 최애캐를 뽑아보는 콘테스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 대회인가요? 그럼요. 설득 대회입니다. 자신이 없네. 전 자신이 있어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후보 등록부터 먼저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등록하고 싶은 후보는 포뇨의 동생들인데요. 이 포뇨의 동생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언니가 하고 싶은 거를 해주려고 막 그 맞아. 파도까지 같이 따라가주는 것도 귀엽고 나중에 아빠가 그 포뇨 집을 보려고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파도를 아래서 쪼고 있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그 직접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많은 포뇨 동생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씩 다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 포뇨의 동생들은 이만큼 귀여운 생명체는 없다. 저희가 전에 말했던 그 센가치히로의 그 먼지 친구들처럼 엄청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후보로 바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먼지 싫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지는 싫지만 포뇨 동생은 귀여워. 환공포증 조금 있는데 맞아요. 다 얼굴이 그렇게 약간 귀여운데. 약간 다 같이 나오면 조금 징그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동그라미가 과해 이런 느낌.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진 컬러로서 오늘도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싶네. 네, 오늘도 입으셨어요. 컬러로서 그 컬러로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철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정말 지금 이해했네요. 정말인데 그저 색으로서. 거의 회색 인간인데 색으로서는 레드를 좋아해서 오, 포뇨의 레드 컬러. 좋습니다. 포뇨 레드. 저는 후보 등록해보자면 물고기 상태 뽀뇨. 내가 갈라 했는데 그거 왜 뺏어요? 제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선착순이다. 진짜 왜 오늘 마음이 통한 거지? 그러네요. 똑같나요? 그러면 후보 등록?
저도 인간이 되기 전에 포뇨가 가장 귀엽지 않나라고 진짜요? 생각을 해요. 말도 못하고 그- 말은 하지. 그 포뇨의 3단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중간이 너무 별로지 불이 않아요? 나올 때 너무 너무 징그러워요. 진짜 오리너구리 같지 않아요, 살짝? 보기가 힘들다. 이게 새도 아니고 응. 좀 애매한. 근데 나중에 저는 오히려 여자 아이가 됐을 때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그거 신기했던 게 보통 지브리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얼굴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뽀뇨랑 소스케는 그림체가 똑같아요, 둘이. 그 맞아요. 라멘 먹는 장면 보면 이목구비조차가 똑같은 곳에 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좀 그러네요. 신기하고 애기라서 귀여운 그런가? 느낌? 애기라서 그런 건지 피를 먹고 사람이 돼서 그런 건지 아, 저는 그렇게 후자라고 생각할 생각했어요. 수도 뭔가 있네요. 소스케 DNA 때문에 공유? 사람이 됐으니까 음. 닮게 생겨졌나? 근데 저는 그 물고기일 때가 귀여운데 그 대사 칠 때 제일 귀여워요. 장면적으로는 뽀뇨, 소스케, 스키. 맞아. 어떤 상태였죠? 그때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통 안에서 물통 안에서 했던 것 이렇게 같은데. 물고기 아니에요 그때도? 그때 물고기예요. 음. 맞아, 물고기인데 갑자기 말을 할 수 있네?라고 음. 알게 되는 장면. 입으로 물총 쏘잖아요. 귀엽네요. 생각해보니까 귀엽네. 설득 벌써 다 한 것 근데 같네요. 어차피 뽀뇨 동생들이나 뽀뇨 물고기 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비주얼이 중요한가 봐요. 엄마야. 너무 귀여워요, 진짜. 한 마리 이렇게 음. 내 손에 이렇게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그럼 죽겠죠? 물고기니까. 근데 우리 물고기도 저랬으면 무섭겠죠 근데? 그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죠, 물고기가 무섭죠. 진짜 얼굴이 있으면. 그 포뇨 인형이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열쇠고리로 하나 네. 갖고 다녀야겠어요. 키링 같은 거. 말랑말랑한 키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른 후보를 골라보자면 저는 의외로 리사? 저는 리사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씩씩하고 처음에는 누나인가 생각했어요. 너무 젊어 그쵸, 보여가지고.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인데요? 일단 소스케 아빠는 30살이에요. 리사는 소스케 몇 살? 5살? 6살? 소스케를 모르겠네요. 5살걸? 5살인 것 같아요. 리사가 25살이에요. 겁나 어리죠. 어리네요. 약간 복미성급 어림. 북미선은 그래도 29인데 좀 충격이 있었다. 진짜. 근데 그럼 언니네요. 언니. 그쵸, 언니죠, 언니. 뭐 예쁘면 다 언니니까. 그럼 리사 언니가 너무 이게 혼자서 너무 살림꾼이에요. 근데 저는 살짝 제 방청소도 제대로 못 해내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뚝딱뚝딱 고치고 요리도 잘하고 막 그런 싹싹한 모습이 되게 뭐랄까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드라마 아세요? 들어본 거. 전 몰라요. 없어요. 약간 뭐랄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농촌 리틀 리틀 포레스트 포레스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봐가지고 되게 그 벼랑 위에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씩씩함이랑 그 장소에 리사가 합이 좋았다. 그리고 아빠랑 등대 불 켜는 장면도 전 되게 맞아요. 너무 로맨틱해요. 되게 바보 하는 게 진짜. 맞아. 그 쏘는 거 뭐라 그러죠? 모스보. 노스보. 그걸 약간 쓰는 거 라이트겠죠, 당연히. 사랑의 메시지를 쐈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기 느낌이 확실히 나요 소스케가. 분위기 자체가 맞아요. 너무 딱 귀여워. 일본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상적인 가정.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이데아적 가정 느낌. 맞아요. 리사가 소스케를 좀 그렇게 또 씩씩하게 키워서 소스케도 그런 면모가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정한 듯 씩씩해.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도 혼자 바다 내려갔다가 뽀뇨 주워오잖아. 맞아. 맞아. 다정한데 씩씩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또 그거 왜 가져왔어 버려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만 하고 또 데려가게 냅두잖아요. 이제 맞아. 그런 거. 약간 네 마음이 편하면 그 양동이도 걸어두라고 그러고. 우리 맞아. 엄마였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25 엄마만 할 수 있는 아, 아직 순수함을 맞네요, 잃지 않은 맞네요. 29 약간- 복미선 씨는 그러지 않잖아요. 세대 차이가 조금 덜 나서 아니면 그런 아이에 걸까요? 따라서일 수도. 아이가 이제 소스케냐 짱구냐 이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스케냐 네온이냐. 아하 그거였군. 아 깨달아 버렸네요. 그러면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 최애캐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근데 고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두를 대상으로서 훈훈하게 마무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다들 마음속에 뽀뉴 애기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 뽀뉴 동생이랑 그러면 저희 이제 고유 코너죠. 포뇨의 별점을 매겨볼 시간인데요. 고유 코너에 또 고유 코너가 코너 속에 코너 그렇죠. 나만 저는 6점? 6점? 오. 오, not bad, not bad. 왜냐면 사실 뭐 내용적으로 별로 달갑지는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마다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형태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좋아하는 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문학가처럼 말하는데요? 오. 그치만 저는 이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인트로 때 네오님이 불러주셨던 뽀뇨뽀뇨 아기 물고기 그게 한 번 보고 나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쵸. 제일 어릴 때 한 9살 때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캐치하게 잘 만들었고 캐릭터도 진짜 밍숭밍숭한데 귀엽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뭔가 그 아빠 빼고는 다들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좀 유순하다? 그리고 사랑이 많다? 다정하다? 이런 아니 느낌이 아빠도 들어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아빠도 뽀뇨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잘못된 표현 방식. 그쵸.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어. 그의 안경처럼 잘못되었어. 그리고 색감도 되게 따뜻한데 화려한 부분도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나중에는 맞아요. 시각적으로 엄마도 다행히 아기가 아니었잖아요. 되게 미인이었으니까 갑자기 저는 그리스 로마시나 그림체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까지 산으로 간다고? 왕크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나쁜 거는 확실하고 나머지 건 다 좋았기 때문에 6점. 저는 치고 들어오네요. 마지막 아니셨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5점 드리도록 섣불리 하겠습니다. 말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때는 4점을 줄까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얘기하면서 1점 올라갔어요. 잘된 일이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왜냐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장면들만 제 머릿속에 필터링이 되었던 것 같고 맞죠. 그 외의 장면들은 다 휘발이 된 것 같아서 발효? 휘발 맞죠. 날아간 것 같아서 발효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제 머릿속에 지금 벼랑이의 포뇨는 되게 따뜻한 바닷마을 다이어리 느낌으로 남았고요. 벼랑이의 점수에서 살아남았네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4점을 주려고 했었던 이유는 너무 이 기승전결이 딱히 없는 그쵸. 느낌이랄까요? 개연성이 뭐랄까 저는 좀 그래서 어쨌는데가 결국에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마을에 갑자기 잠겼으며, 왜 갑자기 옛날 세대로 돌아갔으며, 그래서 이게 뭔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 저는 이게 좀 중요한데 뭐 후반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귀엽지만 내용 전개 면에서 4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5점이에요, 감독님. 그러면 저는 5.5 할래요. 너무 낮은데 생각보다? 가운데 하고 싶어요. 뭐예요?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너무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낮은 이유는 썸머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후반부로 갈수록 뭐 갑자기 소스케가 포뇨 좋아한다고 해서 포뇨가 사람이 되고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전개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
보트가 장난감이었잖아요. 근데 포뇨가 마법으로 그 보트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둘이 타서 그 촛불 장난감 같은 촛불에 성냥을 켜서 얘네끼리 엄마를 찾아서 나아가겠다 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볼 때마다 약간 힐링이 되는 장면인데 거기까지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포녀가 잠들면서 배가 쪼그라들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쪼그라드는 것 터널을 같아서 갈 때. 네, 아우 쟤 왜 저러니 타이타닉. 갑자기 살아남아야 된다. 잭. 일어나라고 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단짠 좋은 장면이 너무 좋고 나머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17만 장을 다 그리다 보면 힘이 빠지는 구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오늘 방송이 유독 재밌네요. 코멘트들이 다들. 하지만 또 마무리는 아름답게 지어보기 위해서 클로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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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고기 저 푸른 바다에서 찾아왔어요. 훈훈하고 너무 좋네요. 이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벼랑의 포뇨 주제가는 원래는 오프닝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미야자키 하야오가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엔딩곡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